인천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 동안 회원과 전문가 그리고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인천 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태어난 가운데 이 기억에 가장 남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10대 뉴스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천경실련이 선정한 어떤 뉴스가 올해 인천을 달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함의를 얻을 수 있을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준환 교수,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 10대 뉴스, 이 선정 방식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조사 주체였으니까요. 우리 인천경실련의 김송원 사무처장님께서 이번 인천 10대 뉴스 선정 방식 배경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가 2006년부터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올해로 이제 12년째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에는 112명이 참여를 했는데 주로 참여하는 분들이 저희 경실련 회원 그리고 또 저희 연관되어 있는 전문가분들 그리고 지역의 언론사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좀 전문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정서하고는 간극이 있다는 부분을 좀 전제로 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했던 배경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러한 분들이 그 설문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 해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다음 해에 우리는 어떤 전망을 하고 어떤 설계를 해 나가야 하느냐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전문성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다라는 것을 시정부에다가 전달을 하고 시정부는 참고를 해서 시정을 좀 제대로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된 거군요. 벌써부터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과연 2018년 인천을 뜨겁게 달궜던 10대 뉴스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8년도 인천의 10대 뉴스 모두 112명의 설문 응답자 가운데 이 복수 응답자 수와 그 백분율 그리고 전체 복수 응답의 백분율로 순위를 정하게 됐다는 것 설명을 드립니다. 설문 대상자는 많았습니다만 이 답변자는 112분이었다는 것 그리고 답변한 주요 대상은 인천경실련 회원 그리고 지역사회 각계 전문가, 언론인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먼저 10위부터 보시겠습니다. 시민이 유치한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사법서비스 확대가 29.46%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9위 보시죠.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장의 선거 개입, 차단 목소리 높아 30.36%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8위입니다. 문화재 시설에서 세계 맥주 판매, 시, 몰 역사적 행정 논란 34.82%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GM 법인 분리 논란 8천억 원 투자하기로 한 정부는 몰랐나 35.71%로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매립연구와 폐기물 전처리 시설 재추진 민주당 묵묵부답 36.61%로 6번째 6위를 차지했군요. 야심차게 발표한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대책, 기존 정책의 재탕, 혹평 이 내용이 47.32%로 5번째 순위를 가리켰습니다. 4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해양경찰청 인천 송도의 개청, 종전 대비 경비 역량 강화 절실 이렇게 해경의 인천 환원이 네 번째 뉴스로 꼽혔습니다. 50.89%. 알맹이 없는 박남춘 시장의 공약, 포기, 번복 잇따라 54.46%로 굉장히 높은 순위군요. 3위 차지했고요. 이어서 2위 보시겠습니다. 인천을 모르는 시장 측근 대거 낙하산 인사, 공직사회 술렁술렁 58.04%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위는 어떤 뉴스가 차지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한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 기대 반, 우려 반.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71.43%로 1위 뉴스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위부터 1위까지 2018년 인천을 뒤흔든 10대 뉴스가 요약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이 10대 뉴스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사안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전문가로서 이준환 교수님께서 특별히 눈에 띄는 사안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제 1등부터 10등 사이에 눈에 띄는 게 두 가지라서, 하나는 이제 제가 선거를 전공하다 보니까 1번 민주당이 싹쓸이한 기울어진 운동장, 이 선거 결과,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한 건데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37명의 시의회 의원이 선출됐고, 또 시장이 선출됐는데, 시장도 민주당이고, 또 37명의 인천시의회 시의원들 가운데 34명이 이제 민주당 소속이에요. 네.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하나, 또 비례대표 하나, 그다음에 정의당이 이제 비례대표로 하나, 이렇게 분포가 돼서 완전히 이제 민주당이 한쪽으로 편중됐다. 시의회나 시장이 그런 건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려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대도 되는 건데, 요즘 첫 번째 시의회 회기에서 행정감사라든지 시정을 비판하는 것들 보면 뭐 야당보다도 더 신랄하게 비판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많았어요. 네. 그리고 꼭꼭 뭐 쪽집게 같이 찍어내는 분들도 있었고, 이런 점은 뭐 시장이 누구냐, 자기 소속 정당이 어디냐, 이거 여부에 상관없이 맡은 바 역할들을 잘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려가 좀 적었었는데, 뭐 이게 지금 4년만 이런 거지 그 이후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지금같이 꼭 시의회가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2020년 선거에서 2022년 선거에서도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죠. 뭐 2006년에서도 사실 지방 선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33명의 시의회 의원을 뽑았는데, 네. 딱 한 명, 비례대표 하나만 민주당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가진 적이 있죠. 네. 그래서 그때도 완전히 기울어졌었는데, 또 시민들의 의지를 잘 수렴해서 반영을 하면은 그 다음 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자만하고 그러지 못한다면 또 바뀐다. 이런 것을 2006년, 10년 사이에 그 교훈이 있으니까 이번에 시의회 또 시장 되신 분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네. 좀 뭐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제 시장의 측근들, 낙하산 인사가 이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참 이 지역의 뭐 일반 시민들까지도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상당히 흉흉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이게 인천일보에서 지지난주에 이 조사돼서 나온 보도에 의하면 시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사 문제더라고요. 네. 굉장히 민감한 거고, 시장도 사실은 인사수석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공무원 사회는 민감하고 굉장히 그 관찰하고 있는데, 시장이 당선돼서 첫 인사에서 굉장히 말씀이 많았죠. 비판도 많이 받았고, 공직사회가 한번 술렁했어요. 네. 시장님이 선거를 하기 직전에는 인천의 인재들 적재적소에 잘 발탁해서 시정을 이끌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시장이 된 다음에는 시에 인천에 발도 안 붙였었던 사람들을 비서실에, 또 이 공직사회에 몇 명 불러서 일을 맡겼고, 또 공공기관장으로서 뭐 친한 그 친분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몇 번 영입을 했죠. 이런 것들은 공직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열심히 일하는, 시스템으로 일하려는 공직사회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번
10대 뉴스에서도 2등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굉장히 교훈을 삼고 앞으로 이제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것으로서 눈이 좀 주목을 좀 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1번과 2번 이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던 지방선거 결과 그리고 박남춘 인천시장의 취임 이후에 낙하산 인사에 따른 논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번 조사를 실질적으로 시행해온 인천 경실련 입장에서는 김성호 차장님 어떻습니까? 이번 10대 뉴스를 선정하면서 특별히 눈에 띄었던 그런 부분들은 어떤 대목인지요? 예, 뭐 교수님이 1, 2번을 얘기하셨는데 가장 눈에 띈 것은 1, 2번입니다. 그걸 네. 뭐 정확하게 이제 찝어주셨고요.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 눈에는 그 알맹이 없는 박 시장의 공약 이것이 또 포기되고 번복됐다라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인천에 또 해묵은 논란이었던 그 매립 연구화를 가속화시키는 폐기물 전처리 시설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네. 좀 먼저 이제 공약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면은 어찌 보면은 박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라고 표현될 것처럼 이미 당선이 확실시 되지 않았습니까? 애초 선거 때부터. 그러면은 풍부하게 공약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됐고 또 한편으로 지지자들도 많기 때문에 풍부한 정책 공약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공약이 막상 100일째 돼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별 내용이 없고 그래서 인천일보에서는 속빈강정, 저희 경실련은 알맹이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취임 100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알맹이 없는 공약조차도 또한 시민하고 약속인데 그거를 또 포기하는 공약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인천 제2 인천의료원을 만들겠다, 송도 워터프런트를 하겠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연구화를 막겠다라고 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이런 번복 사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민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배신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에 띄었고 특히나 이제 그 매립지 문제는 사실은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청라 소각장 문제, 그 소각장을 안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해지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매립지 문제는 사실은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시정 철학이 있다면 선거 당시에 나는 죽어도 전처리 시설 안 하겠다라고 홍영표 의원하고 박남춘 시장 그리고 그 서구청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막상 당선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얘기를 못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아저씨들은 약속하고는 번복하는 게 정치인인가?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은 이렇게 좀 시민과의 약속 자체를 지키는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사태가 났는지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좀 이어지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김 차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1위부터 이제 10위까지 10대 뉴스를 이제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순위의 응답 발표 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아까 이 교수님이 사실은 정답을 얘기를 하셨어요. 보면 이미 그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구호가 뭐냐면은 문재인 그리고 적폐청산을 가지고 선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역의 이슈는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만 떠들면 당선이 되는 그런 선거였으니까. 그러니까 후보 검증이라든지 공약에 대해서 점검할 이유가 없었고 스크린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당선된 부실한 당선자가 당연히 누굴 쓰겠습니까? 보면은 측근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해가지고 인사를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비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에 대해서 알 리가 없잖아요. 인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을 측근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공약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인천의 주요한 현안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선순위 공약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또 원도심을 주요한 핵심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원도심 사업이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인천 사정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라는 게 인사의 문제, 그 다음에 공약의 문제, 그리고 원도심 정책 이런 기타 등등에 다 영향을 미쳐서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결과들이 나온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보면은 아까 전처시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GM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GM. 예, 한국 GM인데 한국 GM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8천억 투자하기로 한 거는 정부가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한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서 법인을 분리할지 말지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관리 감독은 산업은행을 통해서 정부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인천시장이 시험 주행장을 주느니 마느니 하면서 총대를 매는지 이것도 되게 웃긴 거거든요. 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게 중앙의 바람을 타고 낙하산으로 공천을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중앙 눈치 보는 현안들은 오히려 대응을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도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에서 다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김성원 처장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10대 뉴스 이 순위가 쭉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뭐 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 이 순위가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전문가들이 조금 그리고 언론인들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 시민단체 활동가들 이렇게 시각에서 보니까 이렇게 좀 순서가 매겨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게 만약에 이제 인천 시민 뭐 예를 들어서 전문 그 여론조사 기관이 뭐 설문조사를 했으면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천 시민이건 전문가건 활동가건 관심은 비슷하니까 겹칠 테지만 저는 조금 여기에서 빠진 것이 인천 경인 고속도로 일반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 없어졌구나 왜 없었을까 이런 것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사실 2006년부터 이렇게 조사를 하셨으니 이런 자료들은 인천 정가에선 굉장히 그 자산으로 놔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건 언론인이건 전문가들이 매 12년 동안 지적해왔던 사안들, 그만큼 인천의 중요한 현안들이란 얘기죠. 이런 것을 10년이라도 못 푼 것이 있다라면 그럼 이제 인천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다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간 한 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몇 년이 지나도 이거 안 했다. 이거는 뭐 말만 공약으로 이렇게 하고 하나도 책임 안 졌다는 건데 이런 것에서부터 축적을 해온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고 이런 것을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이건 귀중하게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삼아서 이거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이런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어떤 함의를 가지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함의를 찾을 수 있지만 저로서는 이런 것은 굉장히 그 경실련에서 축적을 시켜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역 정치인들이 이것을 해결해야 될 거고 그리고 희망컨대 여기서 나왔던 10대 뉴스는 내년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예.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좀 매년 내년에도 이 이야기 또 하게 되면 우리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을 좀 거론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경인고속도로 문제는 5번째 순위를 차지했던 야심차게 발표한 원도시 활성화 대책이 재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아시아 누들타운, 경인고속도로 문제, 역대 정권, 안상수 시장님 때부터 나왔던 현안들이 계속 재탕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군요.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교수님 지적이 맞습니다. 10년 넘게 계속 대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심각한 게 물론 어떤 정치권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천 지역 국회의원이 13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어찌됐든지 여야 정당을 떠나서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이 돼서 움직여야 될 텐데 뭔가 인천의 현안들이 지금 풀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준환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시장들이요. 대통령에 굉장히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장들이 다 됐어요.
네네. 이번도 그러고 지난번에도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정복 전 시장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의 뭐 출신이었고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고 뭐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고 정말 철학을 공유한 사람이고 그랬는데 그 세월 동안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번에는 국회가 말이죠. 우리 13분의 국회의원들 중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고 원내대표를 하시고 있어요. 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중책을 맡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 소위의 위원장도 우리 네. 시에서 저 중책을 맡았던 예결위원장도 이제 안상수 의원이 그렇죠.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우리 대표들이 우리가 뽑아준 대표들이 국회에 나와서 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또 중앙 정부에 우리 시민들이 아픈 것을 긁어줄 수 있으리라 믿어놓고 시장으로 뽑아놓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도 똑같이 변함이 없이 똑같은 현안들이 남아있더라면 반성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도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현안과 관련한 이 내년 정부 예산을 이만큼 땄다, 확보했다라는 그런 홍보성 그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진짜 인천의 고질적인 현안 또 문제 풀어야 될 숙제들은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계속 누적이 돼가고 있는 그런 거기에 경향이군요.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보태면은요. 우리는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해경이 해체돼 가지고 세종시로 갔다가 다시 인천으로 오는 과정에서 저희는 민간인하고 행정부가 힘을 합치고 그리고 또 여야 정치인이 힘을 합쳐서 여야 민정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해경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경인고속도로 문제를 비롯해서 수도권 정비법의 문제, 항만에 있어서 부산 쏠림의 문제 이런 것들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민간이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목소리를 내면 해결이 안 될 리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늘 그런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해경부와 인천 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해묵은 현안들도 하나둘씩 천착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을 좀 벗어나서 초월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각자 도생의 어떤 길을 걷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지점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뭐냐면은 종합행정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국회에 가서는 한쪽의 정당 입장에서 다툼을 벌일 수 있지만 그것을 서로 간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중개하고 있고, 매매할 협력할 수 있게끔 하는 매개자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특정 정당에 아니면 중앙당 눈치 보기로 들어간다라면 그러한 매개자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거는 철학이나 자질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겠군요. 자, 그런데 이번 10대 뉴스, 인천경실련이 선정한 2018년 10대 뉴스를 보면 그래도 지역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잘 이뤄낸 성과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 인천 원해재판부 설치가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이제 원해재판부가 설치될 예정이고 또 말씀하신 이 해양경찰청 본청이 다시 인천으로 환원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인천의 뭐 성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10개 뉴스 중에 우리가 다시 복원한 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환경이 또 달라졌고 인천 시민들의 요구가 중앙정치에서도 반영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한 건데 사실 여기 10개 뉴스에 사실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보다도 긍정적인 뉴스 뭐 그 박항서 감독이 스즈키컵 우승했다라고 하는 만큼의 우리 그 인천 시민들이 흥을 돋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과가 이제는 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아무튼 올해 참 정말 다사다난한 2018년 한 해였습니다. 올해 인천을 되돌아봤을 때요. 또 이번 10대 뉴스를 하나의 자료로 반출을 해봤을 때 올해 2018년 인천은 참 이랬다.
한마디로 좀 압축을 한다라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벌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인천은 참으로 인천스러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인천은 인천스러웠다. 예. 그러니까는 제가 보는 인천, 내지는 인천 시민은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정치적 변화 등 이런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뚜벅뚜벅 왔던 도시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경부활 인천 한원 그래서 송도에 개청을 했고 원해재판부도 3년을 다투다가 결국에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록 위정자들이 철학이었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우리가 선택한 길을 뚜벅뚜벅 가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래서 인천의 시민 주권을 찾는다라는 생각에서 인천은 참 인천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인천은 참 인천스러웠다. 네,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또 귀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올 한 해 인천을 정리한다라면 어떤 2018년이었습니까? 글쎄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이 사자성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네. 제가 좀 더 생각했을 텐데 저는 오는 길에 인천 2018년 돌이켜보니까 불안불안했다. 불안. 예. 네, 불안불안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난 수년간 동안 인천에서는 사실 정말 안타깝게도 어린이와 그 관련돼 있는 사건들이 좀 많았어요. 뭐 유아원에서도 또 유치원에서도 또 이 어린이집에서도 아주 국가적인 뉴스가 됐었던 불행한 사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좀 지나갈 듯 했는데 이번에 또 집단적으로 구타를 하고 그래서 또 뛰어내리는 일도 있고 이런 것이 인천에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불안했고 인천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게 왜 자꾸 인천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안타까움을 가졌었는데 내년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이제 불안불안했던 것은 아무래도 시장의 리더십이다.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시장이 그 2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시장에 선거에 나가게 됐고 또 취임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시장이라고 하면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이죠. 예. 지금 이제 현 시장인데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하고 또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그 학교를 다니고 인천에서 국회의원도 했으니까 그만한 그 배경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모았는데 막상 시장이 돼서는 그렇게 준비된 거라고 하는 그 느낌 시민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준비돼 있구나 믿고 맡기고 따라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느낌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점에서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지 하지 말라는 메시지인지 하라는 메시지인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한 번, 두 번씩 갈팡질팡하는 것들이 보이면 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저도 그런 걸 좀 느꼈고 그래서 2018년 인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저는 좀 불안불안했다라고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사회 현상까지 모두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과제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뛰어야 될지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2019년 이제 새해가 곧 밝아오는데요. 인천은 어떤 분야에서 이 지역사회가 지혜도 모으고 또 땀방울을 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번에는 이 벤투 국가대표 감독, 축구 감독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박항서 베트남 축구 감독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리더십과 관련된 있는 거죠. 이게 리더가 누가 어떤 식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냐에 따라서 회사가 살고 죽고 국가가 죽고 살고 이 축구팀이 우승하고 꼴찌를 이런 일이 결정되는데 박항서 감독 가가지고 구기도 선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 베트남 축구 못하는데 이 우승까지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였던 리더십. 선수들을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포지션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체력도 키워주고, 그리고 또 정신무장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훈련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해서 국가대표 감독 따르고 믿고 따르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지도 않고 낙하산으로 사람 쓰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방향을 정해주고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무원들도 동요하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리더십의 문제다. 이것이 잘 발휘해서 재정 문제, 인천에 산적해 있는 재정도 위기를 극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원도심 재생하는 문제도 그리고 또 이 인천에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문제들 이런 것들을 SNS를 한다 뭐 이렇게 휩쓸리기보다는 정말 밤마다 뭘 해야 될지 그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지혜도 구하고 또 공무원들, 유능한 공무원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 전문적인 의견들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고 또 지역에 어른들 많으니까 또 어른들 만나서 나아갈 길들을 지혜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또 제시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좀 전환점이 된다라면 그 모든 분야에서 좀 인천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소망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김성원 처장께서는 2019년 새해 인천이 어떤 쪽에 이 역량을 좀 모아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큰 틀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강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민 공약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선거 당시에 시민들한테 공약해놓은 약속을 지금 포기하거나 번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지키는 활동들을 시민들하고 같이 펼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천의 주권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남북 간의 종전선언이 되게 되면 해경의 역할이 더 크거든요. 해군이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수부 장관을 김영춘 장관을 만나서 해경의 경비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런 것들을 요구할 이제 방침이고요. 두 번째는 뭐 사법 주권은 더 확대해서 찾아야 되겠고, 특히나 이제 항만 해양 공공기관의 부산 쏠림 현상 등 이상하게 문재인 정부는 부산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함으로 해가지고 인천이 역차별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하고, 특히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에 있는데 인천시가 경영권에 참여를 못해요. 이거는 국가공기업에 있어서 인천시의 참여는 지방 분권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별 행정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청이나 노동청, 그리고 환경청, 해양수산청 이런 것들이 다 지역경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특별 지방행정기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모조리 시정부에다, 지방정부에다가 이양하는 이런 인천형 분권 과제를 발굴해서 민선 7기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대통령하고 같은 맥을 같이 하는 지방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한다면 같이 시민하고 연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규제 프리존이라고 하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을 또 한 번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법으로 이 인천을 2번 죽이는 이제 규제인데, 이런 적폐에 대해서도 지방 분권의 시각 차원에서 요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말 인천 출신의 인천시장이라고 한다면 시민하고 연대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소망하는 것은 이러한 현장에 우리 박남춘 시장님이 시민과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박남춘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300만 시민이 시장인 인천 특별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이제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역할도 굉장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 당을 초월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8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봤고요. 내년에는 인천시와 시민사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더 좋은 소식들, 더 뜻깊은 그런 뉴스로 가득한 한 해를 만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해주셨는데요.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